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개나 소나 다 갖고 다니는데 명품이랍시고 가방 따위에 몇백만원 쓰는 게 맞는 거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개나 소나 가지고 다니지는 않죠. 명품이. 왜냐하면 비싸요. 저게 뭐 명품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데 저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확실히 달라진 건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명품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이 명품백을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명품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런 분들은 뭔가 좀 푸틴하게 뭐 귀중품이나 기금속이나 아니면 이제 뭐 패션 같은 걸로 이제 많이 좀 깔맞춤 하신 분들이 있죠. 그 돈 많이 들잖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 분들은 먹고 살만한 분들은 하셔도 돼요. 자기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능력이 그 정도 되지 않는데 그런 것들 사치품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어요. 문제는 그렇게 돈을 쓴 것 때문에 미래대비 못하는 거야. 돈이 안 모이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뭔가 대단해 보인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여요. 왜 없어 보이냐? 저 나이 때 돈 버는 거 뻔하고 돈 나올 때가 뻔하잖아요. 그럼 저렇게 돈을 써버리면 저 사람은 저기에 돈을 썼기 때문에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뭐 길거리에 명품백이나 어떤 명품 물건 하고 있는 여자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다 부잣집 만화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시내 같은데 그 뭐 독일 3사 자동차 몰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좋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좋은 동네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몇 명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거기에 사치품에 돈을 많이 쓰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그 사치품에 돈을 많이 쓰면서 인생에 꼬일 수가 있다는 거죠. 미래 대비 못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런 사치품은 사실 살면서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자분들한테 감히 입고 싶은 게 그 명품백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아니 명품백 없어도 명품백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많잖아요. 뭐 에코백도 있고 가방도 있고 많잖아. 예전에 그 미녀들 스타에서 어떤 여자 패널이 얘기했던 건데 뭐냐면 그 서울대에 나왔던 분인데 기억나요. 굉장히 개념 있는 여자분인데 뭐냐면 자기는 이제 명품백을 안 들고 다닌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명품백은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이제 그 책이나 노트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해서 안 들고 다닌다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 왜냐하면 그런 좀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이나 뭐 노트북 같은 거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최적화된 명품백은 잘 없죠. 안 들고 다니죠. 모양 빠진다고. 대부분 명품백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지갑이나 아니면 뭐 향수나 화장품 같은 것들, 뭐 딱 필요한 것들만 넣어 다니지 않습니까? 뭔가 최대한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명품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멋져 보인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치가 심해 보이고, 저만큼 돈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모은 돈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뭔가 명품백을 써가지고 그런 아름다움을 보이기보다,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좀 옛날처럼 이렇게 집에 안 입는 옷 같은 거 수선해가지고 자기 몸에 딱 맞게 만들고, 리폼 같은 거 있잖아요. 리폼 같은 거. 그런 것 좀 다시 한번 그 트렌드로 좀 번졌으면 좋겠어요. 리폼 문화 같은 거 얼마나 좋아. 집에 안 쓰는 물건 같은 거를 이제 재단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썼단 말이야. 청바지 같은 거 안 입는 걸 해가지고 그거 이제 바지 단 오려가지고 이제 바지 안쪽에 있는 단 오려서 그걸 딱 붙은 다음에 이제 스커트로 만들어 입었잖아요. 아니면 그런 거 아니면 거기 큐빅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신발 같은 걸 이제 좀 다시 좀 재단해가지고 좀 본인만의 좀 신발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청 같은 거 이제 사이즈에 맞게 재단해서 이제 나는 에코백 같은 거 쓴다거나 그거는 굉장히 창조경제잖아. 돈을 내가 거의 안 쓰고도 실용성 있는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좋습니까, 그게. 그리고 이게 또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만. 남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만 가지고 있잖아. 그 리폼한 것들은. 왜냐하면 내 몸에 맞게, 내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진 거니까. 딱 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명품 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다 똑같이 보여요. 자신만의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가 안 보입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명품백도 이게 막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고만고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 비슷비슷한 물건, 뭔가 유행하는 물건들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을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이 뭔가 어떤 사치를 부리면서 자신의 어떤 여성스러움을 뽐내는 것보다 여자담,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 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자기 색깔에 맞게, 그리고 자기한테 딱 필요한 거를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자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불과 한 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리폼에서 뭐 자기한테 맞게 있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분들이 언제부턴가 안 보기 시작하더라고. 언제부터 그냥 뭐 컨트롤 C, 컨트롤 V 뭔가 이런 빤히 보이는 그런 특징 없는, 개성 없는 그냥 따라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명품도 보면 다 비슷해요. 뭐 차별화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비슷하게 입고 비슷한 그 명품백을 착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는데 뭔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무리하게 돈을 써. 돈을 쓰면서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좀 낳고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너무 허세가 심해요. 속은 별로면서 겉만 번지르르. 배움도 없는 사람이 샤넬만 메고 다니면 자기가 뭔 상위 계층이 된 것이냐. 일본 여행도 시켜야 돼요. 먹는 것부터 간소하고 양도 좁고 오사카 가보니 카페도 많지도 않고 옷차림도 검소하고 자동차도 작은 차가 더 많고 검소하고 낭비가 전혀 없는 듯해요. 한국은 먹거리도 무척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니 축복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저작하고 사세요. 명품 갖고 다닌다고 우러러보지 않아요. 다 똑같은 가방이 뭐가 그리 좋나요? 수제 가방도 3, 40만원짜리도 세련되고 가볍고 너무 좋아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 댓글 적으신 분이 아마 아드님 자녀를 분 어머니로 알고 있거든요. 나이가 좀 있는 분. 제 방송에 의외로 좀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허세가 심하죠. 너무 심하죠, 허세가. 허세 공화국이죠. 아니 뭐 남자나 여자나 허세 부릴 수 있어. 근데 그 허세 하나에 인생을 다 꼬라박잖아, 문제는. 허세를 부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인생컷 남기기 위해서 미래잠을 다 끌어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자동차에 쓰고 여자는 명품에 쓰고. 적당한 돈을 써야 되는데 이 적당한 돈이 아니잖아, 이게. 배움도 없는 사람이 샤넬만 메고 다니면 자기가 상위계층이 된 것이냐. 아니, 상위계층이 아니죠. 자기만 상위계층을 생각하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위계층이 아니죠. 아니, 상위계층이면 왜 카드빚에 어덕입니까? 일본 여행도 시켜야 된다. 아니, 근데 일본 여행을 시킨다고 해서 안 바뀝니다. 일본 여행을 시켜도 안 바뀌어요. 오사카를 가는 게 아니라 저분은 도쿄를 갈 거예요. 예, 도쿄를 갈 겁니다. 도쿄에서 비싼 동네 갈 거예요. 가더라도 일반 서민들이 있는 그런 동네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젊은이들이 놀고 그런 명품이 많은 그런 동네 갈 겁니다. 예.
일본 여행 시킨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먹는 것부터 간소하고 양도 적고 오사카 가보니 카페도 많지 않고 옷차림도 검소하고. 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사회가 아무래도 좀 디플레이션, 경제 성장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한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돈 버는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약간 검소가 강제화된 나라입니다. 검소가. 검소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일본은. 돈을 아끼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뭐 일본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간소하다기보다는 뭔가 간소하게 맞춰진 거예요. 시대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검소하지 않았어요. 근데 버블 경제 때 제대로 직계턴을 맞고 사치부리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난 뒤로부터는 일본 사람들이 약간 좀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검소함이 기본 메타로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소하지 않으면 못 살아, 일본은. 일본의 검소함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같은 것들이 약간 검소함을 지칭하는 그런 시그니처거든요. 미니멀 라이프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좀 이상하게 변했는데, 원래 미니멀 라이프는 뭐냐 하면 딱 필요한 것만 쓰는 겁니다. 딱 필요한 거. 뭐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이게 아니라 정말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물건만 놔도 그 외의 물건은 판다거나 버린다거나 그런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일본은 지금 일본 집 가보면 물건이 여러 벌이 있지 않습니다. 옷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옷방, 뭐 행거 같은 거 없습니다. 딱 이불 얼마 있어요. 이불 얼마. 여자도 옷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옷이 진짜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면 행거를 다 설치해야 되잖아. 일본 집 가보면 행거가 별로 없습니다. 여자분이 행거를 안 써요. 옷을 딱 입을 옷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먹고 사기가 어려우니까. 네,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일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본에 살고 있는 그 가정집을 가보면 굉장히 집이 작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9평 8사라고 해서 주거면적 33평짜리 전용면적 25평 요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대울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거, 우리나라는. 굉장히 대울 같은 집. 일본 집을 가보면 거의 20평 이하입니다. 20평 이하. 거기에 4인 가족 살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좁아 터져가 어떻게 살아. 가구도 못 넣는데, 소파도 못 넣는데. 근데 일본 집 가보면 소파도 없어요. 소파 없는 집도 많고, 그리고 그런 이제 옷방도 없어요. 딱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정말 딱 필요한 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집이 작다 보니까 가구를 많이 놓으면 공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가족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최소한의 물건만 놔두고 최대한 공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거 미니멀 라이프 책 몇 권 읽으면서 알게 된 부분이거든요. 일본에 가보면 14평 이런 데도 막 4인 가족 살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저런데 어떻게 살아? 저렇게 살면 맨날 집 가지고 싸우겠다. 안 싸워요.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 현실을. 대신에 그 좁은 평수에서 공간을 최대한 쥐어 짜내요. 쥐어 짜낸 방법은 간단합니다. 쓸데없이 뭐 가구나 물건들을 채우지 않는 것. 딱 필요한 물건만 쓰면서 딱 필요한 것만 쓰는 것. 그게 바로 미니멀 라이프예요. 네. 그게 바로 일본 집 가보면 통로도 굉장히 좁아요. 네. 통로도 좁고 방 사이 간격도 굉장히 좁아. 물론 일본에 넓은 집도 있어요. 넓은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작은 차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경차가 많은 이유가 경차를 좋아해서 많은 것도 있지만 일본은 여러분 아시겠죠? 차를 살려면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나라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거나 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고지 인증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사요. 그리고 일본은 주차관 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큰 차를 살 수 없어. 네. 그러다 보니까 다 경차를 모는 거예요. 경차를 좋아해서 몬다기보다는. 이분들도 세단을 좋아하는데 세단을 몰려면 그런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는 집에서 그런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태생적 검소하다는 게 검소할 수밖에 없는 나라, 일본은. 어떻게 보면.
검수를 강요한 나라예요. 강요당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에서 검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일본의 어떤 그런 경제 환경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가 전혀 없는 게 좋은 거긴 한데 낭비를 조금이라도 하면 생계 지장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못하도록 뭔가 좀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살다 일본 가면 답답할 거야 아마.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 일본에 가보면 뭐 대량으로 이렇게 파는 것보다 이렇게 딱 1인분만 파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워낙 1인 가족이 많다 보니까 일본도. 근데 지금 이렇게 명품백 사고 다니시는 분은요. 일본 여행 간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한번 위기를 겪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기를 겪고 나서 이 명품백이 내 위기를 뭔가 타파하는데 이렇다 할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만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사람이 백날천날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명품백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